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예,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 한 번 했었었죠, 그렇죠? 네, 한 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죠? 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참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이 맞습니다.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주장하셨죠? 아인슈타인. 이거 맞나요? 아인슈타인이 뭘 맞는 거라고 했어요. 저게 독일어 막 그래요. 네. 선생님 저거 에인스테인인데요?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거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몇 년에 발표했냐면 1905년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1905년에 발표했는데 1905년이면 생각보다 현대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부터는 현대물리라고 조금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몇 살에 발표했을까요? 10살. 야, 그건 너무했다. 10살 어떻게 졌다 생각을 해, 그지? 그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대충 몇 살쯤? 25살. 근접합니다. 24살에 발표했습니다. 24살. 네. 절대 젊은 청년이 참 고정관념이 하나 없었어요. 고정관념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고정관념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네. 선생님, 이 칠판은 고체 아닙니까? 액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습 좀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요. 상대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복습 좀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 속도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 속도가 아닙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적 이론에서 증명한 상대 속도는 따로 있어. 근데 그 과정은 우리 고등과정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상대 속도는 누구 기준일까? 아니죠. 뉴턴 역학 기준입니다. 여기 앞에서 했었던 거 똑같다는 겁니다. 뉴턴 역학 기준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 A가 15m/s로 가고요. B가 일로 10m/s로 간대. 오케이? 그럼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A가 본 B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5m/s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5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맞죠? 그쵸? 오케이? 맞죠? 자, 그럼 B가 봤을 때 A는요? B가 봤을 때 A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남의 속도 A의 속도에서 자기 속도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럼 5m/s 나오죠, 그쵸? 그럼 B가 봤을 때 A는 나보다 5m/s 더 빠르게 가고 있다 라고 보이는 거 맞죠, 그쵸? 그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쓰기로 했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로도 쓸 수 있다? 속도차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이 개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봐봐. B가 봤을 때 A가 쉬우니까 이걸로 합시다. B가 봤을 때 A는 나보다 5m/s 빠르게 가죠, 그쵸? 야, 근데 만약 B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동차 안에서 B는 자기 자신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너네 자동차에서 너네가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100km로 막 뛰어요? 아니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유튜브 보면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생각한 건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B가 자기 자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그럼 나는 정지해 있어. 야, 그럼 이 자기는 왜 어떻게 이렇게 10m/s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나한테 10m/s로 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지해 있는 거야. 말 되죠, 그죠? B 입장에서 자기 가만히 있는데 자기 계속 앞으로 간대. 왜? 지구가 나한테 다가오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입장이니? B 입장이죠, 그쵸? B 입장이잖아. 그럼 A 입장은? 다르죠, 또? A 입장에선 지구가 나한테 몇 m/s로 다가옵니까?
몇 미터 퍼 세컨드로 나와? 15m 퍼 세컨드로 나와. 그죠? 그럼 봐봐. A가 봤을 때 B는 뒤로 5m 퍼 세컨드로 간다며, 그치? 그럼 똑같이 A 입장에선 자기 가만히 있는데 B가 그냥 뒤로 혼자 5m 퍼 세컨드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쵸? 그게 아인슈타인이 요 상대속도 개념에서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시점인 거야. 특수적 대립이 나오게 된 시점.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배우냐면요. 관성좌표계라는 걸 배웁니다.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지좌표계와 등속좌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좌표계가 뭔데요? 좌표계는요, 운동을 설명하는 틀입니다. 운동을 설명하는 틀이요? 그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봐봐. 그냥 간지나게 얘기하는 거야. 봐봐. B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구가 나한테 10m/s로 온 거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해요? B의 관성계에서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B의 입장에서 운동을 설명하는 틀, 그걸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관성좌표계를 줄여서 관성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럼 등속좌표계와 정지좌표계는 뭡니까? 정지좌표계는 정말 예를 들어 B 입장에서 자기 자신 정지해 있죠, 그쵸? 그러면 그건 정지좌표계. 그럼 봐봐. A가 봤을 때 B는 무슨 좌표계예요? 등속좌표계죠? 왜? A가 봤을 때 B는 뒤로 5m/s로 가니까. 선생님, 그러면 가속좌표계는 없나요? 있습니다. 가속좌표계는 우리가 비관성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안 다룹니다. 오케이? 우리는 딱 관성좌표계까지만 다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딱 시작하는 두 가지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강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기억나시죠? 강속 불변의 원리? 네, C로 하는 거. 네. 뭐 요거는 결론부터 쓰면요. 광속시는 3 곱하기 10의 8승 m/s다. 수치 외워주셔야 됩니다. 3억 m/s입니다. 3억. 딱 3억이에요. 오케이. 3 곱하기 10의 8m/s다. 두 번째는요. 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자,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적인 정지란 없다. 자, 저게 뭔 소리야? 야, 절대적인 정지라고 저게 뭘까? 승민아, 너 지금 정지에 있지, 그치? 승민아, 너 정지에 있는 거 같지?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정지에 있는 거죠? 그럼 누구 입장에서 정지 안에 있는 걸까? 움직이는 거지. 달에서 우리를 보면 움직이고 있어. 우린 자전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쵸?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럼 우린 지금 무슨 관성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지구 안에서의 관성계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치? 야, 그럼 요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봐봐. 달에서 본 지구, 달에서 본 우리는 무슨 관성계야? 등속도 좌표계인 거 맞죠, 그쵸? 근데 그 등속도 좌표계 내부로 와봐. 그 지구 안으로 와봐. 그럼 우리는 무슨 좌표계를 공유해요? 정지 좌표계를 공유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거야. 등속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가 사실상 다른 게 아니다. 오케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적. 괜찮나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좀 이따 할 거긴 한데 요거 하나 적어놓을까요? 자, 플러스 알파로 한 지점 한 사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잘 생각해봐. 아무리 막 상대적이고 막 절대적인 정의가 없고 모든 운동이 상대적이라고 해도 생각해봐. 승우야 너가 지금 여기서 이 문을 열고 나가? 그건 달에서 봐도 우주선에서 봐도 블랙홀에서 봐도 어때야 돼?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그치? 네. 그럼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 무슨 성을 가지겠다? 절대성을 가지겠죠. 절대적이라. 무조건 일어나긴 해야 된다고 그치? 승우가 문을 열고 나가는 사건이 블랙홀에서 보면 안 일어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 절대적이다.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 그럼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그쵸? 네. 광속 불변의 원리가 나온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이 특상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한 논문을 참고하면서 나옵니다. 그 논문의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 이름이 좀 웃겨요. 이 사람은 이름이 별로 안 웃긴데요. 마이컬슨. 뒤에 사람 이름이 좀 웃깁니다. 이름이 몰리예요, 몰리. 별로 안 웃기죠? 저는 이제 왜 웃긴지 알아요?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외울 때 무슨 실험이라고 외우냐면 마이컬슨이 한 홀리 몰리 실험이다. 이 실험이 참 웃겨요. 시험 웃겨. 웃겨서 그런 거예요. 자, 마이컬슨과 몰리가 한 실험은요 언제쯤 했냐면 1800년대에 했습니다. 1800년대. 자, 이때만 해도 1800년대만 해도 우리가 현대물리라고 안 봅니다. 네, 고전물리의 끝자락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고전물리의 끝자락. 고전물리에서는 빛을 무슨 형태라고 믿었냐면 빛을 파동의 형태라고 믿었어요. 파동. 우리 기억 3단원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파동을 안 배우겠지만 뭐 기본적인 것들을 알죠. 파동에 대해서. 파동은 예를 들어 뭐야? 우리 이 소리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파동이죠, 그쵸? 파동은 그냥 진동하면서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봐봐, 너네 소리가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 너네한테 지금 전달되려면? 매개체. 매질이 필요하죠, 그쵸? 뭔가가 매개돼서 너네한테 전달되는 그 루트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 1800년대만 해도 빛도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시기야. 빛도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럼 빛도 뭐가 필요해요? 매개체. 매질이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하면 빛도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빛의 매질을 몰랐어, 뭔지.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매질을 발견하지도 못했거든? 발견 못했는데 일단 이름부터 짓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승우야,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손자 이름 짓는 거야. 웃기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아는 이름 지은 거라고. 아 이게 그 매질 이름이 뭐지? 이게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아 그만. 에테르입니다. 웃기죠? 아들 이름이 낫지도 않은데 아들 이름 에테르 하는 거야. 그죠? 네. 에테르는 참고로 무슨 자인지 모르겠는데 본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본질. 네.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은 마이컬슨과 몰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 저 에테르를 관측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안 같은데, 그치? 레이저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 그냥 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전구에서 빛이 빵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반투명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 거울. 요거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여기도 거울. 그 다음에 여기에 관측기를 둔 거야. 오케이? 자, 이 반투명 거울이 해주는 역할은요, 요렇게 빛이 진행할 거 아니야, 그치? 빛이 진행할 때 일부는 투과를 시키고요, 일부는 반사를 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봐봐. 만약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오는 빛이 처음에 투과하는 빛도 있고 반사하는 빛도 있겠죠, 그쵸?
그럼 먼저 투과한다 쳐보자. 투과해요. 투과하죠? 그럼 이 거울에서 어떻게 돼? 반사하겠죠, 그쵸? 얘는 거울에서는 반사할 거냐, 그치? 거울에서 요런 식으로 반사를 할 거고, 그쵸? 그럼 여기서도 투과하는 빛도 있고 반사하는 빛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반사하는 빛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검출기에 어떻게 돼요? 도달하죠, 그쵸? 두 번째, 요렇게 가던 빛이 또 요렇게 가던 빛이 이번엔 투과하는 빛 말고 무슨 빛을 보고 싶은 거야? 반사하는 빛을 보고 싶은 거죠. 네, 똑같은 빛입니다. 요렇게 가서 거울에서 다시 뚱 튕겨져서 나와서 요렇게 검출기에 도달하겠죠. 그쵸? 그럼 봐봐. 마이클슨과 원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이 빛의 진행 경로 있죠. 그쵸? 이 빨강이하고 주황이 보이시죠? 저 경로의 길이를 정확히 맞췄어요. 오케이? 경로의 길이를 정확히 맞췄어. 오케이? 자, 근데 봐봐. 너네 이거 뭔 거 같아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아닙니다.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인데요. 태양계인데 너네 태양계 자체도 속도가 있죠, 그쵸? 태양계 자체도 속도가 있는 거 아시죠? 저기 왜 속도가 있어요? 아, 너네 우주는 팽창하다고 배웠잖아. 그죠? 우주는 팽창하니까 태양계도 당연히 팽창하니까 멀어져야지 뭐. 그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태양계인데 태양계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근데 에테르라는 물질들이 만약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에테르가 막 이렇게 있어. 에테르가 있으면은 태양계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무슨 관성계? 정지 아니면 등속? 정지 관성계죠, 그쵸?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어떻게 돼야 돼? 자기한테 V의 속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에테르가 나한테 V의 속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 태양계 입장에서, 그치? 자기 정지에 있으니까, 그치? 맞죠? 그거를 우리가 에테르 흐름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에테르 바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에테르라는 매질 자체가 흐름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근데 너는 잘 생각해봐. 야,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 선풍기가 내 앞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공기를 일로 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한테 말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소리의 진행 속력이 살짝 달라지겠죠, 그쵸? 그것처럼 얘도 지금 보면 매질의 흐름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매질의 흐름이 지금 보면 Y축 방향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지금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만약 에테르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치면은 이 빨강이보다 주황이가 더 늦게 관측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매질 자체가 일로 밀려버리니까 빛의 진행 속력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에서 반사되고 얘는 Y축 방향으로 진행을 많이 하니까 주황이가 늦게 도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3, 40년 동안 연구하십니다. 실험만 3, 40년을 땡다 해요. 결과는 어떨까요? 그 40년 동안 실험하면서 단 한 번도 관측기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관측기에 동시에 도달했다. 40년 동안 얼마나 허무하겠니? 너 생각해봐. 너네 40년 동안 만약 저 역학을 다 공부했어. 역학 말고 연역학을 했다고 쳐봐. 연역학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40년 뒤에 갑자기 어느 학자가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라더라. 그러면은 너네가 40년의 꿈이 다 묻어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되게 웃겨요. 결론. 에테르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에테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빛은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나오는 결론은 빛은 진공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거야. 항상 빛은 절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배우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 테스트를 하나 하면요,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우주선이 0.6C로 가고 있고요. 참고로 C는 빛의 속력입니다. 오케이? 자, 그냥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빛은 C의 속력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주선이 본 빛의 속력은 몇일까요?
0.4c겠죠, 그쵸? 맞지, 승우야? 네. 왜? 상대 속도가 몇이니까? 그 어디가 뭘 본다 했죠? 우주선이 빛을 보면. 아. 그럼 0.4c 맞지, 그치? 네, 그렇지. 아닙니다. 0.4c가 아니라고. 왜? 광속은 안 변한다니까? 즉 빛의 속도라는 거는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냥 어차피 빛은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거야. 절대적. 빛의 속도는 절대 상대적이라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빛만 예외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우주선이 봐도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봐도 빛의 속도는 몇인 거야? 그냥 C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 우주선이 봤을 때 빛의 속력이 C려면 얘는 1.6인가요? 왜 저러니? 그건 또 아니겠죠, 그쵸? 1.6C는 또 아니겠죠? 1.6C는 아니겠죠, 그쵸? 그냥 빛의 속력은 항상 C인 거야, 불변하게. 오케이? 빛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이게 개념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 필요해요. 가끔씩. 오케이? 빛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받는다? 아, 안 받는다. 무조건 C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좋아요. 이제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특상에서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지금 완자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잠깐만. 자, 완자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지연이라는 걸 배웁니다.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은 다른 말로 시간 팽창이라고도 합니다. 시간 팽창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 썼던 단어고요.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건 길이 수축입니다. 자, 완자에서는 요 순서대로 지금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서 배우겠습니다. 시간 지연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길이 수축, 그 다음에 동시성의 상대성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요? 동시성의 상대성이 저 두 마리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완자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먼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자에서도 동시성의 상대성을 맨 처음에 그냥 서술만 해놓고 뒤에 그 자료 분석에서 더 심하게 다뤄요. 사실상 거기가 동시성의 상대성 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지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간 지연입니다. 시간 지연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자, 특성은 너네 야매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네가 모든 문제를 암기하려고 해도 절대 안 풀려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내가 지금 저 영상도 너네한테 다 줄 거거든. 그 복습 영상 계속 보셔서라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인데요. 우주선 안에 B가 타 있다고 치고요. 지구의 관찰자 A가 있다고 치고요. 우주선은 V로 간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시계라는 걸 도입할 건데요. B시계는 뭐냐면은 가상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B시계가 실제 존재하는 장치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알겠죠? B시계는 가상의 장치인데요. 야, 근데 왜 가상의 장치겠니? 야, 잘 생각해봐요. 이따가 배울 거지만 거의 상대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다가가야지만 저 효과가 나타나거든, 특수상대 배우는. 근데 인간이 쏘아 올린 제일 빠른 우주선이 0.001c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0.001배도 안 된다, 속력이.
그러니까 B식에다 당연히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봐봐. B식에는 뭐냐면은 빛을 요렇게 빵 위로 쏘고 요렇게 빵 아래로 쏘는 동안 빛이 왕복하는 동안에 시간을 재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B가 본 시간부터 볼까? B가 본 시간, B가 한 시간. 나 잘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빛의 속력은 몇으로 가? C로 가죠. C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B가 쟀을 때 이 위아래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하는 거야. L. 그죠? 자, 그러면은 B가 잰 시간 있죠? B가 잰 시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거속시로 구할 수 있겠죠? 거속시, 그죠? 그럼 시간 구하려면 뭐 분의 뭐 하면 돼요? 속도분의 시간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빛의 속력은 C지, 그치? 근데 거리가 왕복하려면 몇 L? 2L이겠다, 그치? 왕복이니까, 그치? 왕복 시간은 C분의 2L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이제 문제는 누굽니까? A가 왔을 때죠, 그쵸? 네, 문제는 A가 왔을 때 시작됩니다. 자, A가 보면요. 빛이 여기서 빵 출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주선이 어디로 가? A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에 B식에 검출해주는 얘 장치도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A가 봤을 때 빛이 도달하려면은 여기쯤에 검출기가 있겠죠, 그쵸? 그럼 빛이 어디로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 맞죠, 그쵸? 그럼 다시 내려올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가죠, 지금 그쵸? 검출기는 우주선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검출기가 어디로 오는 거야? 요렇게 오는 거라.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A가 봐도 빛의 속력은 어떻게 하네? C. A가 봐도 빛의 속력은 C야. 그치?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할까? L'. 오케이? L'이라고 하면 A가 잰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A가 잰 시간은 C분의 2L'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이 C분의 2L'이 C분의 2L보다 어때? 크죠? 왜? L'이 L보다 훨씬 길잖아. 얘는 세로라고 생각하면 얘 빗면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A가 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B가 잰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표현하냐면 고유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유 시간. A가 잰 시간은 우리가 관측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럼 고유 시간과 관측 시간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고유 시간부터 정리해 봅시다. 고유 시간은요. 자, 야, 고유 시간 너네 되게 이 개념을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은요. 한 지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저게 뭔 개소리입니까? 봐봐, 나 잘 봐봐. B가 봤을 때 아래에서 빛이 출발했죠, 그쵸? 그거 한 사건이지, 그치? 근데 다시 똑같은 위치로 빛이 어떻게 왔어? 돌아왔죠, 그쵸? 그럼 지금 이 밑에 B식의 기준은 한 지점에서 몇 사건이 일어난 거야? 두 사건. 그 시간을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하자고? 고유 시간이라고 하죠. 선생님, 그럼 A가 봤을 때도 밑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왔는데요? 아니지. A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는데? 여기 있는 검측기 왔잖아. 얘는 두 지점, 두 사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고유 시간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정의해요. 한 번 더 제대로 정의하면요. 정확히 이렇게 정할게요. 시작과 끝사건의 변이가 0이어야 돼요. 변이.
사건의 도착 위치가 변이가 0이잖아. 그치? 달라지지 않잖아. 그래서 고유 시간을 우리가 요런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로도 쓰냐면 가장 작은 시간이다. 오케이? 가장 작은 시간이다. 괜찮아요? 자, 그럼 관측 시간이라는 건 뭘까요? 관측 시간. 관측 시간. 관측 시간은 단순합니다. 내가 관측했을 때 자, 내가 관측했을 때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속도 있죠? 남의 시간은 항상 어떻게? 남의 시간이 빠르게 느리게? 느리게 간다. 요게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시간은 항상 느리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알려줄게. 잘 들어봐. 알겠지? 내 말 잘 들어봐. 맞는지 아닌지 OX 퀴즈야. OX 퀴즈. 자, B가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진행한 요 사건이 있죠. 그냥 위로 올라가는 사건. 그 시간, 그걸 B가 측정했을 때 B가 자기 우주선 안에서 빛이 쭉 올라가는 걸 측정한 거야. 그거는 고유 시간이다. 맞다 아니다? 네, B가 측정했을 때요. 어. 그럼 고유 시간. 맞는 거 같지? 아닙니다. 왜? 야, 그냥 빛은 편도로 진행했죠, 그쵸? 그럼 지금 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사건, 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사건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한 지점 두 사건이 성립하지 않죠, 그쵸? 야, 내관성계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올라갔다가 왕복하면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있지. 이건 고유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네, 이게 너네가 헷갈리는 좋은 포인트예요. 야, 누가 봤을 때도 내 우주선 안에 갔는데 쭉 가면 고유 시간 같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고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고유 시간이 없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편도로 진행하는 건 고유 사건이 없다. 그럼 항상 어디로 진행해야지 고유 사건이 있어요? 왕복으로 진행해야 해요. 왕복. 무조건 한 지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어렵죠 조금. 오케이? 자, 그럼 나 봐봐. 요런 거 있지. A가 봤을 때 B는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죠? 그치? A가 본 B의 속도는 상대 속도 있잖아. V만큼 속도, 그치? 느리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B가 본 A는 B가 본 A의 속도는 시간은 어떻게 가요? 빠르게 갈 것 같죠? 왜냐면 A가 봤을 때 B가 느리게 가니까 B가 봤을 때 A는 빠르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시간은 절대적인 게 없다고 했죠, 그쵸? 그것도 절대적인 값에 있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B도 느리게 가고요, B가 봐도 A가 느리게 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다른 거야?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치? A의 관성계에서 A의 입장에서 A가 보면 B는 느리게 가는 거고, B의 관성계에서 B의 입장에서 보면 A도 느리게 간다라는 겁니다. 되게 관념적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신을 연문 친구들을 위한 시마코스 시마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시간이? L과 L'의 비율은 없습니까? 라는 거야. 그치? 야,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알고 싶지 않냐? 별로 안 알고 싶거든요. 봅시다. 그걸 알아보자는 거야. 봐봐. 그거 알아보는 거 되게 단순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봐봐. 나 잘 봐봐. 아까 우리 저기서 요렇게 진행한 빛 있지, 그치? 요렇게 진행한 빛은 속도가 몇이었어? C였지, 그치? 속도는 C였고, 그럼 길이는 L이었잖아, 그치? 그럼 저 L이라는 길이는 지금 요 고유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고 관측 시간을 T'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T. 길이도 어떻게 T야? 길이. L이요. L 안 쓰고 C랑 T를 써서. CT. CT가 아니지. 2L이 CT인데. 2분의 CT. 2분의 CT죠, 그쵸? 우리 지금 CT가 2L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CT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지금 요렇게 간 길이 있지, 그치?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잡았어, 우리가? L'이라고 잡은 거 맞죠, 그쵸? L'.
요 L 프라임이라고 적은 거잖아, 그렇지? 왕복이 2L 프라임이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요렇게 이제 가로변을 이으면은 저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도 할 수 있는데, 야, 우주선의 속도 v, 그렇지? 그 다음에 우주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누구 기준인데? A 기준이죠, 그렇죠? A 기준에서 우주선이 이동하잖아, 그렇지? A 기준에서 시간 얼마 걸렸어? t 프라임. 그러면은 v 곱하기 2분의 t 프라임이겠죠? 왜?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간 게 t 프라임이었으니까 그거의 절반 걸렸겠지. 올라가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v 곱하기 2분의 t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L 프라임의 제곱은 뭐라는 거야? 4분의 C제곱, T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한 겁니다. 그죠? 요거 제곱하면 뭐니? 4분의 V제곱, T 프라임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선생님, 저 식을 어떻게 풉니까? 자, 제가 열심히 풀이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보시면요, 잠깐만. L 프라임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L 프라임도 보시면은 2분의 C T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렇지? 네, 2분의 C T 프라임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2분의 C T 프라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 C분의 2L이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L로 두고, 우리 아까 L이었으니까, 그쵸? 요거를 L로 두고 요거 사용해가지고 다시 식을 써보면요, 미안합니다. 자, 빗면 제곱한 거 4분의 C제곱 T 프라임 제곱인 거 맞죠, 그쵸? 빗면 제곱한 게 세로 제곱한 거 L 프라임 L 제곱 플러스 4분의 V 제곱 T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다 4씩 곱해주겠습니다. C제곱 T제곱은 4L 제곱 플러스 V 제곱 T 프라임 제곱이 되고요, 그쵸? 요거를 또 이제 뭘로 나눠줄 거냐? 이 T제곱 빼고 넘겨줄게. 알겠죠? 네, T제곱 빼고 넘겨주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니? 혹시 나도 헷갈린다. 야, 저 공식 너무 어려워. T 프라임이에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주시면은 요렇게 되죠.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T 제곱이 4일 제곱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잘 봐봐. 여기 T 프라임 제곱, T 프라임 제곱인데 여기 T 제곱, T 프라임 제곱, T 프라임 제곱이 겹치잖아, 그치? 그럼 이 V 제곱을 넘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T 제곱밖에 안 남는 거 맞죠, 그쵸?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또 여기 T 프라임 붙여줘야지 하나. 그러면 T 프라임 제곱은요,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4L 제곱 나오는 거 맞죠, 그쵸? 네, 이걸 또 C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머리 아프죠, 그죠? 또 C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요,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분의 C제곱분의 4L 제곱 나오는 거 맞나요?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관측 시간의 제곱인 거죠, 그쵸? 관측 시간의 시간이 요거라고, 그치? 그럼 관측 시간을 뭐예요, 관측 시간? 관측 시간은 그냥 여기에다가 제곱근 씌워주면 되죠, 그쵸? 제곱근 씌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밑으로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되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윗변은 어떻게 돼요? 윗변은 어떻게 돼? C분의 몇 나오니? C분의 2를 나오죠? 잘 봐봐. 나 잘 봐봐. 우리 아까 C분의 2L이 뭐였는데? A 마이너스 T. T죠. 이게 뭐가 나와? 고유 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관측 시간은 요 변수 곱하기 고유 시간인 거죠, 그쵸? 맞지? 맞죠? 그래서 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로런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로런츠 인자. 여기부터 쓰시면 돼요. 네, 증명 과정까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로런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로런츠 인자. 요 증명 과정 저도 3년째 하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3년 짜고 있는 헷갈려야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것만 알면 돼. 자, 이 T'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관측 시간. 자, 여기 쓸게요. T 관측 시간이라는 건요. 로런츠 인자 곱하기 고유 시간이야. 그치? 근데 우리 요거까지는 알자. 로런츠 인자 값이 몇인지는 알자. 로런츠 인자는 루트 1 C제곱분의 V로 분의 1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너네 수투 하셨나요 혹시? 수투 초반에 좀 연습하셨나요? 살짝 승부했어요?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알죠. 그럼 요 개념은 알지.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은 알죠. 그쵸? 너 수렴과 발산은 몰라? 어디 씨. 자, 잘 보세요. 만약 요 로런츠 인자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잖아. 그치? 만약 요 V가 한 0.1c밖에 안 된다고 쳐봐. 0.1c밖에 안 돼. V가 만약 상속도가 0.1c야. 그럼 제곱해서 넣으면 몇 시니? 0.01c죠, 그쵸? 0.01 C제곱이죠, 그쵸? 제곱해서 넣으면, 그치? 그럼 C제곱 C금 나가겠지, 그치? 그럼 1에서 0.01을 빼면 몇이 돼? 9.99가 되죠? 9.99 아닌가? 0.99가 되죠, 0.99죠? 0.99가 되잖아. 0.99분의 1이면 사실 다 거의 1 아니냐? 그치? 0.9분의 1이면 거의 1이잖아. 그럼 지금 거의 이게 팽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의 안 되죠, 그쵸? 근데 만약 0.9C를 넣어볼래? 그러면은 0.81 C제곱이 되죠, 그쵸? 그럼 나눠버리면 1에서 0.81을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0.19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대충 몇 배 정도 되는? 이게 자연수로 몇쯤 돼요? 자연수로? 5쯤 되죠, 그쵸? 그러면은 고유시간보다 몇 배나 팽창되는 거야? 5배나 팽창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가 내가 관측한 남의 상대 속도가 클수록 로런츠 인자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근데 잘 봐봐. 만약 이 상대 속도가 점점 무한대까지 커져가잖아요. 0.9999999C 막 이래. 그러면 거의 1에서 몇 배는 거랑 똑같아? 1 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그럼 점점 입값은 몇이 돼요? 1에서 1 빼면 몇이 돼? 0이 되죠, 그쵸? 승부 기억나? 0분의 1이 몇이니? 1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저 전체 로런츠 인자 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크면 클수록 관측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 로런츠 인자까지 외워주시라.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가 시간 지연. 우리 저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들어가 봅시다. 머리가 끌릴 것 같죠? 책상이 참 이게 참 웃긴 게 지금 우리 계산이 거의 하나도 없었어, 그지? 역학은 내가 계산을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계산이 하나도 없는데 역학만큼 어렵죠? 책상이 참 다양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무덤. 길이 수축은 조금 더 쉽습니다. 시간 팽창을 하셨으면 길이 수축은 할만해요. 왜냐면 시간 팽창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길이 수축인데요. 자,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어. 오케이? 근데 우주선이 또 V의 속력으로 갑니다. 우주선 안에는 또 B가 타 있고요. 우주선 밖에 A가 그걸 달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A가 달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B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자, 다시 A의 관성계에서 B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관측 시간입니까? 고유 시간입니까?
관측 시간이겠죠? 네. 왜? 봐봐. A가 왔을 때는 B가 지구라는 지점에 통과하는 한 사건, 그죠? 목성이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한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두 지점, 두 사건, 맞지? 그러면 A 선생님이 관측했을 때 B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 관측 시간이라는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 B가 관측했을 때는 고유시 왜 고유 시간인데? 한 지점 두 사건이에요? 한 지점 A에서 B로 아니고 B가 관측했을 때는 무슨 시간? 그냥 관측 시간. 관측 시간? 승빈이는? 정말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고유 시간. 고유 시간?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이면 왜 고유 시간이야? 한 지점 두 지점이 한 지점 두 사건이 아니잖아. 지구랑 목성이 비할 그치? 자, 고유 시간입니다. 왜? B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있어? 자기는? 내 B 입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우주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 때 공지 정지하고 있지, 정지. 네, 정지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지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지구가 나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한 사건, 목성이 나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한 사건이죠, 그쵸? 네. 그럼 B라는 우주선의 지점에서 몇 사건이 일어난 거야? 두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 지점 두 사건. 그러니까 B가 측정한 거 고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유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A가 만약 지구에서 목성까지 길이를 측정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측정한 길이 있죠? A가 측정한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주선의 속도 V죠? 그죠? 우주선의 속도 V 곱하기 관측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관측 시간 맞죠? 왜냐면 우주선 A가 봤을 때 지구에서 목성 길이는 여기 땅 출발하고 땅 도착하는 길이니까, 그치? 그럼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V 곱하기 T 관측인 거 맞죠? 야, 그럼 B가 측정한 길이는? B가 측정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진짜 많지. B가 측정한 길이는, 야, 봐봐. B 입장에서 지구랑 목성이 나한테 무슨 속력으로 다가와? 네, 속도 몇? V로 다가오죠, V. 그치? 자연 정지 있으니까 지구랑 목성이 나한테 V로 다가오잖아, 그치? V로 다가오는데 자기 입장에서 시간이 얼마 걸려? B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 걸리죠, 그죠? 네. 고유 시간. 누가 더 길어? V 관측. 그죠? A가 측정한 길이가 더 길죠? 야, 그럼 잘 봐봐. 나 잘 생각해봐. 요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A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일까? B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일까? B가 낫죠. 네. B가 낫죠. B. 네. 고유 시간이니까 A입니다. A. 왜요? 쟤 지금 세상이 무너졌어요. 왜요? 봐봐. 나 잘 봐봐. A랑 지구랑 목성은 지금 다 서로 무슨 다 A 입장에서 지구랑 목성은 어떻게 돼 있어? 움직여요? 정지 있어요? 정지 있죠. A 입장에서 지구랑 목성은, 그치? A 입장에서 봐봐, 그치? 그냥 나무 달이 있고 지구도 지구대로 있고 목성도 목성대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목성, 지구, A는 지금 서로 같은 관성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관성계 안에서 잰 길이가 고유 길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야, B가 잰 길이는 왜 고유 길이가 아니야? B 입장에선 지구도 무슨 속력으로 다가와 자기한테? B 입장에서 지구도 자기한테 무슨 속력으로 다가와? V로. 그치? 목성도 자기한테 V로. A도 자기한테 V로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치? B 입장에선. 그러니까 B 입장에선 지구도 목성도 A도 다른 관성계라는 거죠. 쟤는 쟤만의 등속도 잡기라는 거야. 그치? 나랑 다른 상속도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항상 상속도가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축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수축 길이라고 부르고요. 요 길이를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냥 상승속도가 있는 남이 봤을 때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수축된다. 오케이? 상승속도가 있으면 시간은 늘어나고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한다. 근데 누구의 관성기에서 보냐에 따라 지금 다 다른 거 보이시죠? 네. 그럼 너네 항상 문제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겠니? 누구의 관성계에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겠죠. 누군지.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 다른데? 그지? 그러니까 독해를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궁금하다. 얼만큼 수축됩니까? 이건 쉬워요. 왜? 잘 봐봐. 야, 얼만큼 수축되냐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래 고유 길이분의 수축되는 양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수축 길이는 지금 뭐라고? v 곱하기 고유 시간이죠, 그쵸? v 곱하기 고유 시간. 고유 길이는 v 곱하기 관측 시간이죠, 그쵸? 근데 우리 관측 시간은 아까 뭐 곱하기 고유 시간이라고? 관측 시간 아까 고유 시간에 뭐 곱해줬어? 무슨 인자? 로런츠 인자 곱해줬죠? 그럼 v 곱하기 로런츠 인자 곱하기 고유 시간이거나 똑같은 거. 이거는 v 곱하기 t 고유. 맞죠? 그럼 지금 비율이 어떻게 나오니? 로런츠 인자분의 1이 나오죠. 맞죠?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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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수축길이라는 거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로런츠 인자분의 1 고유 길이. 오케이? 괜찮아요? 야, 근데 요거 너무 당연한 건데 나 잘 봐봐. 아까 우리 로런츠 인자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었잖아. 야, 요 값은 항상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을까? 아, 작은 건 없어요. 몇보다 클까? 1보다 작아요. 진짜? 그렇겠죠? 그렇겠죠? 왜? 1세. 얘가 0이 될 순 없을 거 아니야. 상대속도 있을 때만 이게 보잖아. 그치?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만약 0이라고 쳐도 1분의 1이죠. 그쵸? 항상 로런츠 인자는 1보다 크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로런츠 인자가 1보다 크다는 무조건 수축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운 관측 시간. t 관측 시간이라는 거는 로런츠 인자 곱하기 고유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보다 크겠죠. 요 두 가지 공식을 배우려고 지금 그 뻘짓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네, 터질 것 같죠? 자, 그럼 돌아와서 지울게요. 이제 네. 자, 그래서 특상은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발 특상만은 24시간 안에 복습해주세요. 아니면 다 까먹어. 알겠지? 24시간. 그거 이상 넘어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알겠지? 꼭 너네 진짜 이번에 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와가지고 클리닉 하면 다 까먹는다니까? 선생님 이게 뭐였죠? 선생님 시간이 왜 늘어나요? 이런다니까? 알겠지? 꼭 24시간 안에 복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동시정상에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야 근데 특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개수를 늘어놓잖아. 그치? 개수를 늘어놓는데 증명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쵸? 그럼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증명이 실제로 됩니다. 누구의 관측을 통해서? 소립자의 관측을 통해서 됩니다. 그 소립자 이름이 뭐였을까요? 두 글자인데 기억나나요? 그 포켓몬 이름이랑 비슷해요. 너네 그 포켓몬방에서 제일 비싼 띠부띠부실 이름 뭐였어? 리프.
그치 뮤잖아 뮤 온의 관측이죠. 뮤온의 관측. 미운 네, 얘는 소리자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뮤온이라는 친구는 왜 만들어지냐면요. 자, 이거 그림 안 그리셔도 됩니다. 지구가 있고요. km 정도 되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네, 대기권. 대기권에 이렇게 뭐가 들어옵니다. 저 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선. 너네가 생각하는 그 날아가기 그 스페이스 X 우주선이 아닙니다. 이 우주선은 무슨 우주선이에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입자들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코스믹 레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뭐 말인지 알겠죠? 우주선? 약간 우주에서 다양한 들어오는 입자들의 흐름. 약간 태양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주선들이 들어와. 근데 대기권이랑 딱 만나는 순간 뮤온이 잠깐 생깁니다. 생겨 갑자기. 생성돼요. 뮤온이 생성되는데 뮤온이라는 건 자기만의 고유한 수명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수명이 있어. 오케이? 자기만의 고유한 수명이 있는데 그게 몇 초냐면 숫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입니다. 네. 엄청 짧게 살려보죠. 네. 근데 뮤온 선생님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들어오실 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0.99c 정도 됩니다. 거의 빛의 속력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봐. 아까 빛의 속력이 몇이었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고유 수명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랑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빛의 속력으로 자기 고유 수명만큼 가니까 그치? 그럼 뮤온이 떨어질 수 있는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되냐면요 얘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고유 수명 동안 그게 약 660m밖에 안 되는데 660m 0.6km밖에 안 된다 그치? 1km도 안 돼 근데 대기권 10km야 근데 불사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이 됩니다. 선생님, 뭔 개소리입니까? 요거 전에 서술형 있으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왜 관측될까? 지표면에서. 어렵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 자, 일단 우리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봅시다. 오케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뮤온이 지금 상승속도가 0.99c만큼 상승속도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냥 뮤온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뮤온의 시간은 내가 본 남의 시간 항상 어떻게 보인다고? 느리게 가죠. 시간 지연 효과가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요 뮤온의 수명 자체가 어떻게 돼? 팽창한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관측되는 겁니다. 뮤온의 수명 자체가 늘어나 버리니까. 야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아까 얘기했지. 승우가 문 열고 나가는 거는 내가 봐도 우주선에 있는 애가 봐도 블랙홀에 있는 애가 봐도 어떻다고? 보여야 된다고. 그치? 그럼 뮤온이 지표면에 도착하는 거는 관측자 입장에서도 보여야 되지만 누구 입장에서도 보여야 돼요? 뮤온의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 지표면에 도달해야 돼. 그럼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입장에선 자기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지금 나한테 몇 시로 다가오는 거야? 0.99시로 다가오는 거 맞죠, 그렇죠?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왜? 어차피 뮤온 자기는 자기 고유수명만큼밖에 못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상대 속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기권과 대기권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수축되는 거라. 뮤온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뮤온의 입장에선 길이 수축 때문에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죠, 그렇죠? 요게 특수상승이론을 약간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네. 증명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우리는 딱 이거밖에 안 돼요. 요인과 관측밖에.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스프링 제본 한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빛의 편도 진행부터 해볼게요. 정말 미안한데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나도 괜찮을까요? 네, 1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아직 동시성의 상대성 나가기 전인데요. 자,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빛의 편도 진행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동시성의 상대성 배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빛의 편도 진행 옆에 뭐라고 써있니? 고유 시간이 없는 사건.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빛이 왕복하지 않고 편도로 진행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고유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야, 그럼 고유 시간이 없으면은 뭐를 봐야 될까? 아니지. 관측 시간도 맞아. 근데 고유 시간이 없는 사건에선 정확히 뭐를 항상 너네가 집중해서 보여야 되냐면요. 빛의 진행 경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빛의 진행 경로가 여기 문제에서 키포인트예요. 써놓으세요. 빛의 진행 경로. 자, 그래서 빛의 진행 경로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정도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진행 경로 당연히 고려해 주시고요. 두 가지는 길이 수축.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목적지의 움직임입니다. 오케이? 지금 뭐냐면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자,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갑니다. 똑같이 B는 우주선에 타 있고요. A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광원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요. 검측기가 왼쪽에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얘가 광원, 얘가 검측기입니다. 검측기는 그냥 빛을 검측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보면은 야, B가 봤을 때 보자. B가 봤을 때가 쉬우니까, 그치? B가 봤을 때 빛은 여기서 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 맞죠, 그쵸? 네. C의 속력으로 맞지? 그럼 그냥 B가 봤을 때는 저만큼 이동한 거네요, 빛이, 그쵸? 근데 봐봐. A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 3가지 고려해야 된다 했어, 그치? 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3마리죠. 길이 수축부터 보셔야 됩니다. 길이 수축부터. 자, 그럼 일단 저 2마리의 관측기와 저 광원 사이의 길이 자체가 A가 보면 어떻게 되겠니? 길이가 줄어들어. 수축되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요만큼 수축됐다고 칩시다. 오케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 수축된 길이야. 근데 봐봐. A가 볼 때 검측기는 어디로 움직여요? A가 볼 때 움직이는 이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야, 근데 광원에서 빛을 빵 발생하는 시키는 순간 광원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막 빛도 오른쪽으로 따라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빛이 빵 발생하면 그 발생하고 끝이지, 그치? 근데 검측기가 어디로 나가온다고? 오른쪽으로 온다고, 오른쪽으로. 그치? 이거는 뭐예요? 목적지의 움직임이죠? 그렇잖아, 움직이잖아. 그럼 사실상 A 선생님이 봤을 때 빛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 이 광원에서 빵 방출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맞죠? 이해되세요? 처음에 길이 수축이 되고 목적지까지 움직여주니까 빛은 이거밖에 진행 안 돼도 검측기가 빵 도달한다고, 그렇지? 근데 2마리의 빛의 속력은 어때? 같아.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그렇지? 그럼 누구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야? B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죠. 너네가 생각한 결과하고 다르죠?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고유 시간이고 밖에 있는 애가 보면 팽창 시간 아닙니까? 라는 건데 팽창되지 않죠? 그쵸? 왜? 얘는 고유 시간이 없는 사건이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길이 수축되고 목적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빛의 진행 경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우주선 선생님이 가시면 돼요. 똑같이 B가 여기 있고요. A는 또 G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가 반대일까? 광원이 왼쪽에 있고 이번엔 검지기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저 왼쪽이 오른쪽 위치랑 바꾼 건데요? 다릅니다. 다르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B가 봤을 때는 똑같이 B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면 되니? 그냥 빛이 똑같이. 쭉 가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빛이 B는? 그죠? 이만큼 빛이 진행하는 거야, 그렇지? 네. 자, A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뭐가 된다고? 항상 뭐부터 보라고? 길이 수축부터. 그치? 그럼 일단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겠다. 왜?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검측기가 이렇게까지 줄어들 거라고, 그치? 요거는 수축된 거야. 근데 A가 봤을 때 B는 어디로 움직여요?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잖아.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그럼 이 검측기는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죠? 잘 봐봐. 그럼 원래 검측기 길이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라는 거잖아, 그치? 만약 얘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냥 딱 멈춰버려. 그럼 A가 더 시간이 딱 적게 걸리죠, 그쵸? 근데 만약 이걸 넘어버리면 A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럼 선생님 그거 너무 야매 아닙니까?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까 무슨 시간이 없는 사건이라고? 고유 시간이 없다며, 그치? 그럼 고유 시간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고유 시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왕복 사건을 도입하면 되겠죠, 그쵸? 자, 잘 봐봐. 이건 그냥 증명 과정이니까 안 쓰셔도 돼요. B가 봤을 때는 만약 왕복 사건이라고 치면 그냥 자기 입장에선 광원도 안 움직이고 검측기도 안 움직이죠, 그쵸? B가 안에 타 있으니까, 그치? 그럼 그냥 B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니? 그치? 그 시간을 T0, T0라고 합시다. 그럼 B가 봤을 때 지금 왕복 시간이 몇 T0? 2T0. 이건 무슨 시간? 왕복시. 고유 시간이죠. 한 지점수 사건. 그쵸? 그럼 A가 봤을 때를 보자. A가 봤을 때는 일단 얘가 검측기가 도망가잖아, 그치? 검측기가 처음에 도망가니까 이렇게 멀리 갔다가 쳐볼게.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갈 때는 빛이 이렇게 가면 요게 다시 나한테 다가오죠. 빛이 생기는 그쵸? 봐봐. 처음에는 목적지가 어떻게 돼? 빛이 다시 잘 봐봐. 요 목적지가 빛이 이렇게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목적지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이렇게 딱 반사됐어. 그럼 빛이 다시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데 목적지 다시 어디로 와? 오른쪽으로 오지, 그치? 네. 그럼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럼 얘보다는 빛의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되겠다? 짧아요. 짧아지겠다. 맞죠? 그럼 내가 이 시간을 T1이라고 해놓고 이 시간을 T2라고 해볼게. 그럼 A의 왕복 시간은 지금 T1 플러스 T2 걸린 거 맞죠? 그쵸? 그쵸? 이게 무슨 시간인 거야? 반칙 시간이거든, 반칙 시간. 그럼 우리 아까 배웠어. 고유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제일 짧은 시간, 그치? 그럼 무조건 T1 플러스 T2라는 게 2T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T1이 T2보다 크잖아, 그치? 네. 그러면 T1은 T0보다 어떻게 그 크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무조건 아까 빛이 편으로 진행할 때 수축되고 얘가 이동하잖아, 그치? 네. 그럼 원래 길을 넘어가겠다, 안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왜? 이 시간이 이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동해서 이 정도까지 빛은 진행해야겠다 라는 겁니다. 어렵죠? 요거 논리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왕복 도입해서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우주선의 진행 방향으로 쏜 빛의 편도
고유 길이를 넘어간다. 이게 뭔 소리야? 봐봐. 우주선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죠, 그쵸? 오른쪽으로 빛을 쏜 빛의 편도 진행은 지금 보면은 반드시 고유 길이를 넘어가서 도착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냥 요 논리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밑에 문제 풀어보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특성은 문제 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승우 좀 깨달은 것 같아? 아, 승우 풀려있나? 안 풀려있지? 4번 여기 틀릴 것 같아요. 약간. 풀어도 확신이 없죠, 특사는. 네, 기억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네, 기억. A에서 방출된 빛의 성능은 C보다 작다. 개소리죠, 그죠? 네, 무조건 빛의 성능은 C입니다. 누가 봐도 C. 오케이? 승우가 봐도 C, 내가 봐도 C.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보시면은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좀 중요한 조건은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밑에 그 보기 칸 바로 위에 거기에 너네가 네모를 줬어야 된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라는 칸에 네모 치세요. 보이시죠? 항상 누가 측정하는지 그 밑에, 그림 바로 밑에. 관찰자가 측정할 때 누구의 관성계 기준인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내가 지금 물리 푼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네모 치는 거야. 너네도 치셔야 돼요. 니은 봅시다.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누가 봤을 때? 맞아요. 관찰자가 봤을 때라는 거야. 봐봐. 관찰자가 봤을 때는 A랑 B인데 누가 상속도가 더 빠르니? B요. B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럼 B가 수축이 더 맞아. 많이 되겠죠. B는 수축 요만큼 된다고 치면 A는 수축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치? 그러면은 광원 검출기 사이 거리는 당연히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게 보이겠죠? 누가 봤을 때? 관찰자가 봤을 때. 오케이? 맞죠? 덜 수축되니까. 얘 더 수축돼. 그죠? 이게 맞는 거고.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봐봐. A는 이만큼 일단 수축됐겠지, 그치? 뭐 수축된 길이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만큼 다가올 텐데 얼마만큼 다가오겠어? A가 관측할 시간이 뭐 T 관측이라고 치면은 0.7c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 맞겠죠? 그쵸? B는 더 많이 수축되죠? 더 수축. 그쵸? 근데 이 검출기가 또 어떻게 와? 더 빨리 오죠? 그죠? 0.9c로 오잖아. 그쵸? 그러면은 빛의 진행력은 누가 더 짧겠다? B가 더 짧겠죠. A가 관찰자 봤을 때. 그치? A는 요만큼 가야 되는데 B는 요만큼밖에 안 가도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뒤에 동시성의 상승까지 한번 마무리할게요. 네, 동시성의 상승입니다. 피곤하죠 오늘? 저는 이 수업을 아직 2번 더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4번 해야 돼 일주일에. 봅시다. 동시성의 상승. 자, 동시성의 상승에서는 3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3가지.
첫 번째, 너네 배운 거야. 첫 번째, 한 지점, 한 사건은 항상 무슨 성을 지닌다고? 승우가 문을 열고 여기 나가는 사건 자체는 동시성. 무조건 보여야 되죠, 그쵸? 무조건 보여야 되니까 절대성이야, 절대성.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한 지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는요? 요건 처음 보죠, 그쵸? 한 지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는 거 봐봐. 예를 들어 승우가, 나 잘 봐봐. 승우가 여기에서 문까지 걸어가는 사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문을 열고 나가는 사건이야. 그럼 블랙홀에서 보면 승우가 문을 열고 걸어가겠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건 아니겠죠, 그쵸? 그쵸? 무조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게 보인 다음에 문을 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선후 관계는 그냥 무슨 사건이 먼저고 무슨 사건이 나중인지는 무슨 성을 지닌다는 거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승우가 걸어간 다음에 문을 여는 거는 블랙홀에서 보나 우주선에서 보나 무조건 걸어간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뭐가 상대적이라는 걸까? 시간차가 상대적이겠죠? 뭔 소리야? 승우가 예를 들어 여기서 문까지 걸어가는데 2초 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근데 우주선에서 본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느리게 흐르겠죠? 시간 팽창되니까. 그럼 승우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4초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 야, 너무 당연한 거지만 두 지점인데 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치? 두 지점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두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두 지점 두 사건은 선후 관계고 상대성을 지닙니다. 오케이? 자, 아직 수능에는 1번, 3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2번이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유구한 특성의 역사에서 없어요. 근데 올해 내년이 아마 수능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물리가 수능으로 나오는 마지막 해예요. 올해 내년이. 너네 해가 마지막 해야. 마지막 해에는 진짜 미안한 소리지만 평가원이 좀 괴랄한 것들을 내요.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에는 괴랄한 것들을 좀 잘 내냐. 그래서 저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2번 같은 게.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은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4가지 케이스만 10분 안에 빠르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요. 일단 조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간 길이를 볼 건데요. 네.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보시면 하나의 경험과 두 개의 검출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있죠. 하나의 경험과 두 개의 검출점이 있고, 여러분 그림 안 그리셔도 되고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철수가 여기 타 있고요. 영희가 밖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그림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조건이 뭐라고 써 있니 거기? 누구의 관성계에서? 누구 관성계? 피해서 철수 관성계라고 써 있죠. 그렇죠? 철수 관성계에서 철수 입장에서 P에서 동시 방출, 그러니까 광원 동시 방출, 그 다음에 A, B 무슨 도달? 동시 도달. 근데 이거는 봐봐. 누구 입장이야? 철수 입장이죠, 그렇죠? 잘 봐봐, 잘 봐봐. P라는 한 지점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된 거는 몇 지점 몇 사건? 한 지점 한 사건입니다. 네. 한 지점에서 일어난 빛이 방출되는 사건. 빛은 왜냐면 방출되는 순간 360도 모든 곳으로 퍼집니다. 빛은. 그죠? 그러니까 한 광원에서 빛이 반짝하는 거는 한 지점 한 사건이죠. 그쵸?
그럼 요거는 무슨 성을 지니겠다? 절대성을 지니겠다. 그러면 A와 B의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A의 도달, B의 도달이라는 몇 지점 사건? 두 지점 두 사건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상대적이겠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의 시간하고 길이를 철수와 영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자, 시간. 자, 철수, 영희. 오케이? 자, 철수가 봤을 때는 그냥 빛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도달돼? 동시에. 동시 도달. 그러면은 P하고 A하고 PA B죠. PA 길이하고 PB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아요. 같다라는 거죠. 철수 입장에서 PA는 PB랑 끝이. 자, 그럼 영희 입장은 뭐냐? 영희 입장에서는 PA랑 PB 둘 다 일단 뭐가 될까? 길이가 수축되겠죠. 왜? 우주선에 상승속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봐봐, PA랑 PB 길이가 어떤 비율로 수축될까? 각각 동일한 비율로 수축되겠죠. 왜? PA든 PB든 영희 입장에서 상승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같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 수축되는 길이를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보고요. PA 프라임이랑 PB 프라임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쵸? 수축되는 길이 자체는 같다. 비율 자체는. 왜? 상승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봐봐. 영희 입장에서 이제 누가 A, B가 아까 상대적이라며. 그치? 그러면은 철수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면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을 안 하겠죠. 그쵸? 그럼 누구한테 먼저 도달할까라는 거야. 누구한테 먼저 도달하겠니? A. A한테 도달하겠죠. 왜? A는 과거로부터 가까워지고, 그치? A는 가까워지고 B는 어떻게 돼? 멀어지. 멀어지잖아. 그러면은 A 먼저 도달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광원이 있고 똑같이 검수기가 있는데, 이번에 조건이 뭡니까? 두 번째 케이스 조건이 뭐예요? 영희 관성계에서 P 동시방출, 그 다음에 영희 관성계에서 A, B 동시도달이다. 오, 신기하죠,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 영희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면 철수랑 영희를 다시 구분하면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그치? 자, 영희 입장에서 어차피 동시도달이니까 의미 없어, 그치? 자, 그럼 영희 입장에서 길이는 어땠을까? A가 좀 더 길어요. 같으면 안 되겠죠. 같으면 안 돼. 잘 봐봐, 나 잘 봐봐. 영희 입장에서 일단 얘네들이 일단 처음에 뭐가 돼요? 무슨 수축? 동시. 길이 수축, 길이 수축. 동일 비율로 수축됐을 거야, 그치? 네. 근데 이 수축된 게 영희 입장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네. 그럼 얘는 가까워지잖아, 그치?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 얘는 어떻게 돼? 멀어지거든? 근데 이게 동시에 도달하는 거잖아, 영희 입장에서, 그치? 네. 그럼 원래부터 PA가 길었어야 돼? PB가 길었어야 돼? P A가 PA가 원래부터 길었어야지 수축되고 이동해도 얘랑 같은 길이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선 PA 프라임이라는 수축 길이가 누구보다 길다는 거야? B. PB 프라임보다 길다는 거죠, 그쵸?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K에서 고유길이잖아, 그치? 네. 고유 길이 자체도 동일 비율로 팽창했을 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PA가 PB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크겠죠. 오케이?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실 원래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돼? P가 한
이쯤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야,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제 도달하겠니? 철수 입장에서는 P의 원소가 그렇죠? 철수 입장에서 그냥 이 고유 길이를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B 먼저 도달이라는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부터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세 번째 케이스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PQ의 공식은 그래서 이번에는 광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렇죠? 네. 지금 광원 하나, 검색기 두 개인 거 본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광원 두 개. 가운데 검축이 낀가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세 번째 조건은 철수의 감성의 동시방출이죠. 똑같은 색깔로 맞춰줄게요. 철수 입장에서 PQ 동시방출 어디 동시도달? A의 공식은 A 동시도달.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절대적이고 뭐가 상대적일까? 일단 이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절대적이고 하나는 상대적입니다. PQ와 동시방 수라는 게 절대 그렇게 보이죠? 아니죠. 왜? P에서 빛이 반짝하는 사건, Q에서 빛이 반짝하는 사건은 두 지점, 두 사건이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한 지점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무슨 사건이에요? A의 동시도달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뭐라는 거야? 절대적. PQ 동시방출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철수와 영리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철수 입장에서 어차피 동시방출이니까 의미 없고 동시도달이니까, 그치? 네. 근데 영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치? 네.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철수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하려면 두 마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철수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PA가 P랑 같다는 거죠. PA랑 QA랑 같다는 거죠, 그쵸? 그럼 영희 입장에서 일단 저게 어떻게 될까? 수축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수축될 거 아니야. P 프라임, Q 프라임으로, 그치? 그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 같아요. 같겠지. P 프라임 A랑 Q 프라임 A랑 같을 거라, 그치?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A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죠, 그쵸? 네. 그러면은 P랑 Q 중에 누가 먼저 방출하냐라는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빛 반짝일까? P. 누가 먼저 반짝일까요? P가 먼저 맞아요. P가 먼저 반짝여야 돼요. P 프라임. P 프라임이? 이유는? 왜냐면은 Q는 어차피 Q는 이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좀 더 짧아지니까 P가 좀 더 길어져가지고 네. 항상 보시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요. 관측기의 이동을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출발지의 이동을 보는 게 아니야. 네. 목적지의 이동을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 보이는 목적지가 P야, A야? A죠, 그죠? 목적지는 A잖아. 네. 얘가 검측기니까, 그치? 영희 입장에서 검측기가 어디로 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검측기가 누구로부터 멀어집니까? P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니까 P 먼저 철수 입장이 아니죠. 영희 입장에서 P 먼저 방출해요. 오케이? 항상 도착지, 목적지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출발지를 보는 게 아니야. 목적지 항상. 마지막 케이스. 자, 이번에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P, A, Q고요. 철수 또 판이 있고 영희는 밖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건은 뭐야? 영희 입장에서 PQ 동시방출 그 다음에 A 동시도달이라는 거죠.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철수. 이게 성립하려면요 0이 입장에서 일단 두 마리가 길이가 어떻게 돼? 각각? 같아야 돼. 수축되죠, 그죠? 수축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로 이동해? 목적지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야, 근데 동시에 방출해서 네. 동시에 여기에 도달하려면은 원래부터 0이가 봤을 때 길이가 어때야겠니? QA 자체가 길었어야겠지, 그치? 네. 원래부터 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알 수 있죠. 아, QA가 뭐보다 길었다? P'A보다 길었겠다. 그치? 네. 그럼 그거는 철수가 바로 동일 비율로 팽창하죠, 그쵸? 네. 그럼 고유 길이 자체도 원래 어떻겠다? Q가 더 길겠다. 라는 거지. 그럼 원래 그림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A가 어디로 치우쳐져 있어야 돼요? B 쪽으로. 그죠? A가 이렇게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목적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딱 빛의 지는 경우가 같아지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철수 입장에서도 뭐가 절대적이어야 돼? A 동시 도달은 절대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동시에 도달해야 돼. 네. 그럼 누가 먼저 빛을 방출해야 돼? Q. Q가 먼저 방출을 해야지 먼 길이를 먼저 날아오시겠죠.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Q 먼저 방출해야 한다. 아, 이것도 동시에 나이 절대로. 이것도 한지정한 사건 절대성. 아, 장난 아니겠죠, 그죠? 네. 요게 특성의 전부입니다. 끝. 요거 전체 이해하시는 순간 특성은 진짜 쉬워져요.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밑에 문제만 빨리 풀고 갑시다. 밑에 문제 1분 드리겠습니다. 참 애매하죠, 그죠? 이게 5에다가 X에다가 5에다가 X 하면 안 돼. 같이 봅시다. 처음엔 헷갈립니다. 그림 일단 문제부터 잘 읽어야 돼 항상.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더는 유선이 0.5시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P의 관성계에서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 네모 치셔야죠.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치? 네. 누구의 입장에서? P의 입장에서 AB 동시 방출이라고. 그치? 그치? 그러면은 Q의 입장에서 동시 방출이겠다 아니겠다? 아니겠지. 그치? 상대 정의진. 그치? 그 다음에 봐봐. P의 관성계에서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광원 AB래. 그치? 그럼 봐봐. 나 잘 봐봐. P가 봤을 때 QA랑 QB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요. 수축돼야 돼. 그치? 네. 수축된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고유 길이도 같아야겠죠.
P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인지 항상 잘 봐야 돼.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맞아요. 잘 봐봐. 나 잘 봐봐. P 입장에서 동시 방출이죠, 그쵸? 네. 근데 P를 하나의 검측기로서 보는 거야. 검측기인 거야. 그럼 봐봐. 빛이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치?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어차피 빛이 빵 방출하고 우선이 일로 간들 의미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빛이 지는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치? 근데 가로도 같고 높이도 같네. 그럼 빗면도 같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한다. 왜? 빛이 지는 경우가 동일하니까. 그죠?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맞나요? 절대적이요. 그 Q 관점에서도 절대적이어가지고 맞지 않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 잘 봐요. 야, P의 관성계에서 A, B 동시 방출은 확실하지, 그치? 네. 목적지가 어디야? Q죠? 네. 목적지가 어디로 이동해? A, P의 관성계에서? P 관성기에서 목적지가? Q.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우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P가 먼저 있을 때 Q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P가 봤을 때 아까 같은 거리네, 그치? 그럼 어디에서 발생한 빛이 먼저 도달하겠니? P에서. B에서 발생한 빛이 먼저 도달하겠죠? 그쵸? 목적지의 움직임을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와 P의 관성계에서 보다. 봐봐, 나 잘 봐봐. 잘 봐봐. 야, 방금 P의 관성계에서 빛의 지는 경우 요만큼이네, 그치? 그러면 Q의 관성계에서는 목적지가 안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만큼 진행되는 거야? 이만큼 진행되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시간이 더 어떻게? 오래 걸리겠다. 이게 또 맞는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는 네. Q에 동시에 도달하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이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냥 A가 동시에 출발했다는 게 절대. 아니지, 그것도 상대적이지. 두 지점에서 두 사건이니까. 절대적인 사건이 없는 사건이에요. 네. 아까 전에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 네. 그 동시에 도착한 그거는 조건으로 준 상황이잖아. 동시 도착을. 그죠? 여기서는 동시 도착이 조건이 아니잖아. 그치?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봐봐. P가 봤을 때 Q에 도달하는 거는 절대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길이가 다르니까. 그쵸? 네. 그래서 P에서는 목적지의 움직임을 고려해 주셔야 한다. 라는 거죠. 왜냐면 봐봐. 왜 그러냐면은 P에서 봤을 때 동시 방출이지. 그치? 네. 그럼 Q에서 봤을 때 동시 방출이 아니거든? 그치? 근데 Q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어때? 같아요. 같아. 동시 방출이 아닌데 길이가 같으면은 동시 도달하겠어?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네, 복습 제발 24시간 안에, 오케이? 네. 24시간 안에 복습 잘 하시고 문제 랠리지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